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쌍꺼풀이 진하게 졌죠? 제가 잠을 많이 안 자면 이래요. 제가 추석 때 부산 갔다가 철원 갔다가 그다음에 연천 갔다가 가평 갔다가 남이섬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부산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고 올라올 땐 기차 타고 올라가지고 한 이틀 동안 한 500km 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계속 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논다고. 그래서 얼굴이 이래요. 여러분들은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지나고 나서 시장이 열렸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지지라인 없습니다. 주도주 없습니다. 테마주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닥이라는 신호가 없어요. 어딜 봐도 바닥이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자, 시장 한번 다시 크게 볼게요. 지금은 여기 3월 달의 고점과 5월 달의 저점을 지나는 구간대에 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무슨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밑에 제가 지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신용잔고예요. 이 현재 신용잔고가 20조 원대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18조 원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5월 달에 20조 원대에서 18조 원까지 떨어지고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지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5월 달 저점도 깼는데 신용잔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용잔고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그럼 지수는 더 빠지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오는 날 지수가 한 3에서 4% 정도 장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포인트 정도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짐작이에요.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5%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테마로 그냥 올라간 주식들 있죠. 지수 빠질 때 답 없어요.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냐? 반등 안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반등 안 나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 종목은 잘라야 돼요. 자르고 현금 만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손절하는 거 싫어요. 가지고 가보세요. 죽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현금을 만든 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종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종목이 없어요. 상가 가는 종목들 나오던데요? 잡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상가 가는 종목이 있던데요?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쉽게 막상 시장에서 되지가 않죠. 또 지금은 뭔가 종목을 잡기 위해선 기존의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종목을 정리하고 종목을 바로 사잖아요. 뇌동매매요. 이성적으로 지금은 올바른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래요. 자, 비성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비이성적으로 올랐잖아요. 하락도 지금은 좀 과해요. 언젠가는 반등이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장이 반등이 나와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때 새로운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저도 하락장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뭐 무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하루에 최대 얼마를 벌어왔고 얼마를 날려봤고 한 달 동안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벌어봤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느낀 건 그거예요. 주식시장은 무궁무진하다입니다. 손실도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고 수익도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장세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하락장이면 지금 진짜 답 없어요. 저는 종목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최근에 T방송 나와서 종목 추천을 거의 안 합니다. 차라리 현금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려요.
추석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 시장이 정말 갈수록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이 큰 이유는 없어요.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이죠.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달러가 떨어지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모르겠어요. 최소한 11월 1일 FOMC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월 달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구간대에서 살릴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살릴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두선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어요. 로봇 주식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갈까요? 반등 나올까요? 못 가죠. 왜? 로봇 주식은 재료 소멸입니다. 한 사이클을 돈 거예요. 왜?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로봇 주식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주는 무엇이냐? 어렵네요.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뭐 한다고 한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 정말 참 저도 유감입니다. 지수가 빠질 때, 코스닥이 빠질 때 올라가는 ETF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추석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시장에서 잘 버티는 게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요. 5월 달에 고점 부근입니다. 4,380원. 자, 그리고 손절은 다시 코스닥이 한 85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800원이 깰 거예요. 그때는 손절. 네, 하지만 지수가 750포인트까지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지간하면 사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점 이해하셨죠? 지수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 구간대에서 수익을,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수익을 내봤자 한 2, 3%밖에 안 돼요. 근데 반등장일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 트렌드에 맞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잡으면 20%, 30% 수익 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되면은 그 종목을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연휴네요. 네, 추석 지나고 나서 마지막 황금 연휴 한글날까지 껴있는데 저는 주말에 또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여행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주식 잘 안 된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놀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시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